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이 급락 후에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입니다. 워낙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정신없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반등이 또 완연한 상승세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시점이죠. 오늘의 코인 통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로 장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8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9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6,000포인트 위로 회복됐죠. 나스닥 지수도 0.94%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률 기록한 채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란이 이번 공격을 사전에 미국에 알렸다라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면서요. 이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부터 지금 비트코인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알트코인은 지금 겨울잠에 자는 시기다라는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 비트코인의 점유율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를 넘어서면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알트코인은 정말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겠구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2까지 하락하면서요. 지난 2023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알트코인의 비관론이 더욱더 짙어져 가는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알트코인 시즌 지수 매년 6월마다 저점을 기록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10에서 30 구간에만 머무르면서 이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여겨지는 75, 여기에 이 도달하지도 못했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 이 코인들은 언제 움직이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급락 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어 트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10만 달러를 이탈했던 비트코인의 가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려는 건지 투자자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유명 트레이더인 미카엘 반데 포페가 자신의 X에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재탈환한 것이 투자자들의 매도를 촉발하기 위한 하락 함정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지금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에 10만 3,8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랠리를 보여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 분석대로 비트코인이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4% 넘게 오르면서요. 10만 5천 달러대로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만 3,800달러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돌파가 아니라 안착이라는 점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더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던 만큼 다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7%
8%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6%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14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간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그래도 급락이 나왔던 것 치고는 다시 빠르게 괜찮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과 조금 더 세세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신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장입니다. 전쟁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 투자자분들 주말을 거쳐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그 안에서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겠죠. 없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적인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에 대해서 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휴전을 합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쟁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모론을 좀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마디로 좀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전쟁을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이란을 타격을 했었죠. 네. 타격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뭐 한 10일 정도 뭐 유예를 주겠다. 네. 이란 너희들 결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핵 시설을 타격하기 전에 벌써 X에서는 계속적으로 폭격기가 떴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그 폭격기가 뜨고 난 다음에 바로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유예가 없이 그냥 폭격을 했다는 것은 또 그것도 서로 간에 이란에게 먼저 통보를 하지 않았나. 네. 그래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이야기한 것은 핵시설은 건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확인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원했던 게 핵시설이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핵시설만 타격할 뿐이지 너희들 지도자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네.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간중간마다 이야기한 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넘어갔었죠. 네. 러시아에 가서 손을 벌렸거든요. 러시아에서 한 이야기는 야, 이란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네. 내가 지원해주겠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복잡한 뭐 세계 정세를 좀 보면은 어느 정도 계획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할 때도 전부 다 계획된 그런 내용이었었고 위성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 미군 기지에 있었던 모든 차량이라든지 그런 뭐 전쟁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네.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전부 다 계획된 전쟁이지 않았나 어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 정도면 약간 보여주기식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든 게 뭐냐면 네. 이거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미국에서 지금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게 이제는 방위비. 어허. 방위비가 있지 않느냐 네. 이거거든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를 새로운 카드로 내세우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는 관세 전쟁은 거의 끝나고 네. 방위비 전쟁이 또 새롭게 돌입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정말 끝이 없네요. 카테고리만 달라질 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 뭐 X에 많은 내용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항상 업데이트 해주시는 이런 X에 올라오는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로도 준비를 해 오셨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올라왔는지 같이 좀 볼까요? 우선은 제가 이게 다 지나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너무 이게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와도 이미 과거의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준비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다시 자료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쵸. 수정을 했는데 또 또 제가 방송하기 달라졌죠. 전에 갑자기 또 정세가 바뀌면서 네. 좀 어려운 그런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전쟁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기 측근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네. 자기도 좀 파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 생명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전쟁의 하나의 수단이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내기에는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폭격으로 인해서 지금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 둘이 그 6시간, 12시간으로 해서 그냥 그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 한 발 물러설 거고 네. 그리고 이란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면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미국이 발을 뺀다고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정면적으로 공격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란 쪽에서는 전쟁을 하기 싫어할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말했던 게 뭐냐면 핵시설도 핵시설이지만 이번에 지도자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꾸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하고 미국 관계가 50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였어요. 굉장히 좋은 사이였는데 거기 내부적인 그 반란이 일어나면서 네. 지도자가 바뀌면서 정말 50년 동안 좀 안 좋은 관계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총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좀 갈팡질팡입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지금 어떤 그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어떤 명확한 사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네. 그때 정도 우리가 좀 믿고 들어가도 괜찮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그 시점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락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남아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지금 오늘 아침 기점으로는 다시 한번 눌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을 확실히 못 잡았다라는 걸 우리 시장 안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면서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7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사가 나왔죠. 갑자기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네. 갑자기 넣었는데 우선은 이겁니다. 6월 달에 지금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새벽에 있었으니까 그때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파월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생방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파월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보면 네. 딱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싫어. 이거거든요. 네. 너 싫으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는 절대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오. 왜냐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이야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노동시장이 좀 나아지면 네. 내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그쵸.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금리 결정을 했었지 과거 데이터 없이 미래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한 거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쪽은 뭐냐? 와, 트럼프 대통령 싫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파월은 내년 5월까지 임기이긴 하지만 네. 임기 동안에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월 금리 인하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그래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너무 기대하지 마라라는 입장이시군요. 그죠. 파월이 갑자기 6월 달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7월 달에 갑자기 180도 바꾸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것도 거거든요. 약간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파월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해온 게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고집이 세기도 하고 자기만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제학 서적에 네. 이번에 잘못하면 정말 안 좋은 예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안 좋은 애하고 파월하고 나오면 네.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연준 의장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면 네.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뭐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네. 사전에 대비를 해서 금리 결정을 잘못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 서적에 그 부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파월이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맘먹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유명해져가지고 경제학서에 나오는데 잘된 예로 나오고 싶지 안 좋은 예로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업적을 조금 쌓아서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파월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뭐 7월 달에 갑자기 180도 바꾸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네. 월가에서도 지금 예상하는 건 9월 달 정도 예상하고 있지 갑자기 7월 달 쪽에서 이야기하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푸시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좀 갖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푸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공부방에 있는 사진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파월이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네. 문 옆에서 고뇌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갖고 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그 파월의 고뇌가 깊은지 그 사진 한 장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간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도 끝까지 꿋꿋이 지켜왔었고 네. 그리고 이번 6월 달에도 지켜왔는데 7월 달에 갑자기 바꾸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여기에 장밋빛 그 전망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7월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7월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려나 보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파월 의장이 갑자기 스탠스를 180도 달라지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까지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카더라 말고 정확한 뉴스들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는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이슈 더 듣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특강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잠깐 이 특강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매주 특강 진행하고 있으시죠? 매주 특강
시장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두바이도 갔다 오고 네. 라스베가스 갔다 왔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 민코인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네. 지금 이렇게 작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파동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이런 작은 파동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파동이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정말 큰 숲을 볼 수도 없는 거고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특강을 다시 한번 하거든요. 지난번에 14일 날 특강을 했는데 그때 한 30분 정도 오셨는데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8분이 특강에 꼭 참여하시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리가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30분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28일 날 제가 또 다시 30분을 모시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전쟁 후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만든 그 음모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워낙 면밀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궁금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봤으니까 조금은 나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을까요? 우선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거고 네.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더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회사 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락했을 때도 스트리티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맞아요.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죠. 아주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왕거래 큰 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매수의 그 어떤 타점을 좀 잡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왜냐하면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터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큰 손들이 도망간다, 매도를 한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전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큰 손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네.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전쟁이 조금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이런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뒤돌아보면 그게 맞지만 그때에는 그 미래를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정답이 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라스베가스 갔다 왔을 때도 3억에서 4억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지금 5월 8일에 97,000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그 기준봉이 그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러니까 97,000달러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97,000달러를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 일례로 지금 미국의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자기는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0.01개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도 큰 손이죠. 큰 손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주도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급락이 나왔었기는 했지만 기준봉으로 설정해둔 그 가격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